여러분들이 이제 챕터 1을 통해서 전자기학이 이 전자공학 쪽에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봤었어요. 자, 이번 챕터부터는 이제 벡터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는데, 이 벡터 어널리시스라는 것이 어떤 벡터를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자기학이라는 거는 이 필드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필드를. 그러니까 필드라는 건 또 스칼라 필드도 있을 수가 있고 벡터 필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다뤄왔던 스칼라 함수하고 달리 함수라는 거는 어떤 그 좌표값 하나에 대해서 어떤 값 하나로 대응시켜주는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달리 여러분들은 일단 다루는 대상이 이제 필드이기 때문에 그 필드를 나타내주는 이 스칼라 필드나 또는 벡터 필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계산하는 이제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전자기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여러분들이 옛날에 구구단이라는 거 배웠죠, 그죠? 구구단이라는 것을 배워서 뭐를 몇 개를 사고 단가가 얼마일 때 몇 개를 사고 또 뭐를 얼마큼 사면 총합이 얼마냐 이 계산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것이 구구단을 배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을 다루기 위해서는 계산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그 계산하는 법이 이번 챕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 필드를 다루는 거는 이 다음 챕터에서 다루게 돼요. 이 다음 챕터에서. 그러니까 이번 챕터에서는 다음 챕터에서 다루게 될 그 필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를 이번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벡터 해석에서 이 벡터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인데 벡터의 덧셈 또는 뺄셈 또는 곱셈. 여러분들이 벡터의 그 덧셈이나 뺄셈이나 또는 곱셈 어느 정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것은 우리가 벡터 알제브라라고 그래요. 벡터 알제브라라고 하고, 이건 단순 계산이죠. 주어진 벡터를 단순하게 계산한 거고, 뒷부분에 가게 되면 벡터 캘큘러스를 배우게 돼요. 이 벡터 캘큘러스에서는 주로 다루는 내용이 벡터에 대한 또는 벡터나 또는 스칼라에 대한 미분, 적분을 다루게 돼요. 이때 다루는 이 미분이나 이 적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지껏 알아왔던 고등학교나 또는 대학교 1학년 때 배워왔던 그런 미분이나 적분하고는 모양이나 형식이나 계산하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 벡터 알제브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이와 같은 용어가 나와요. 베이스 벡터라는 게 나오고 유닛 벡터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 그림에서 한번 봅시다.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x, y, z 이와 같은 이제 좌표계가 주어져 있는데, 임의의 벡터, 이와 같은 임의의 벡터는 우리가 3차원적인 이와 같은 벡터를 세 개의 축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분해했던 식이 이거죠. 여기에서 이 x 해트, y 또는 g 해트, 이거를 우리가 베이스 벡터라고 그래요. 베이스 벡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 용어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유닛 벡터라는 게 있는데, 단위 벡터죠, 단위 벡터. 이 베이스 벡터는 기저 벡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하여튼 이 유닛 벡터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이제 벡터가 주어져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벡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퀀티티가 있죠. 하나는 크기와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의의 벡터, 이 A라는 이 벡터를 이와 같은 방향과 크기로 나눠서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에 이 방향을 나타내는 이 벡터를 유닛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위하고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 Y축 방향의 유닛 벡터가 이 Y축 방향의 베이스 벡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관계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닛 벡터라는 거는 이와 같은 유닛 벡터라는 거는 수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식을 변환을 시키면 뭐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죠. 그죠?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 벡터를 다루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은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평행 이동시킨 이 벡터하고 원래 벡터는 같은 벡터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네, 같은 벡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엄밀하게 한번 구분을 해서 영어로 표기를 해보면 또는 equal이다 또는 identical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equal이라는 거는 이 벡터를 평행 이동시켰을 때 나타나는 이 벡터와 원래 벡터는 수학적으로 equal이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저께 알고 있었던 같다라는 의미로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거에 비해서 이 벡터는 사실 이 벡터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이 벡터는 어느 점의 벡터냐면 요 점의 가운데 점의 벡터도 아니고 여기의 벡터도 아니고 보통 약속하기를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요 점의 벡터를 얘기해요. 이 점에서의 벡터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길면 벡터의 크기가 크고 뭐 방향은 요 화살표 방향이겠죠.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요 벡터를 보면 요 벡터는 요 점에서의 벡터죠. 그죠? 이거는 이 점에서 벡터고 이거는 이 점 벡터고. 그렇기 때문에 요 벡터와 요 벡터는 아이덴티컬 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덴티컬 하지 않다. 매스매티컬이 이것이 이퀄이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이퀄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덴티컬 하다라고는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오케이? 이렇게 뭐 꼭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해서 다루는 경우는 뭐 많지는 않은데 또 용어상으로 이렇게 좀 디파인을 하자면 이렇게 이퀄이라는 거하고 아이덴티컬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좌표계상에서 이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하다 보면 또 많이 만나게 되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는 첫 번째가 포지션 벡터 또는 디스턴스 벡터.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이제 좀 용이할 텐데 여기서 이 R1이라는 벡터 또는 R2라는 벡터는 어떠한 점, 그러니까 R1이라는 벡터는 원점에서부터 P1점까지 이르는 벡터고 요 벡터가 뭐를 나타내냐면 요 좌표점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P2점을 나타내는 이 R2 벡터가 이 P2점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죠. 이와 같은 R1 어떤 점에 P1 또는 P2점을 좌표점을 지정해주는 벡터 R1이나 벡터 R2를 우리가 포지션 벡터라고 그래요. 단지 위치를 지정해주는 벡터라 이거죠. 그거에 비해서 이 디스턴스 벡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벡터를 이렇게 다루다 보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거리를 알고 싶다. 디스턴스를 알고 싶다. 그죠? 또는 P1점에서 P2점으로 향하는 벡터를 구하고 싶다. 이런 이와 같은 이제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R2-R1을 하게 되면 요 벡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 벡터, 이런 벡터를 우리가 디스턴스 벡터라고 그래요. 이 같은 벡터를. 그래서 이 포지션 벡터라는 거는 어찌 생각해 보면 포지션 벡터라는 것은 R1이라는 벡터와 원점을 나타내는 벡터의 디스턴스 벡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하여튼 그런 이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해서 알아야 되고,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보면 이 R1이라는 P1점을 나타내주는 이 포지션 벡터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그래서 이 R12 이거 이 방향이 지금 R1 쪽에서 R2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R12를 구하려면 2에서 1을 빼줘야 돼요. 그죠? 2에서 1을 빼줘야 돼요. 이 뺄셈을 달리하면 이 방향이 반대가 될 거예요. 그지?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벡터 알제브라의 가장 기본적인 벡터 에디션하고 서브트랙션을 한번, 뺄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벡터 A와 B, C, D, E를 덧셈을 하면 F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와 같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 또 이와 같은 C라는 벡터, D라는 벡터, 이 벡터를 이렇게 이와 같이 원래 A, B, C, D, E 이 벡터를 덧셈하는 방식이에요. 그림으로 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 덧셈을 할 때에 아까처럼 이렇게 덧셈을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오죠? 자, 수식적으로는 이와 같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순서를 바꿔도 이거는 변함이 없죠.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순서를 바꿔서 이걸 먼저 더하고, 그죠? 또 여기다가 이거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이걸 더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머지 벡터를 더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죠? 자, 수식으로 쓰자면 각각의 벡터. 이 수식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X, 오케이. 벡터 A의 X성분, B의 X성분, C의 X성분,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벡터에 대한 뺄셈.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벡터 A에서 B를 빼면 이런 벡터가 나와요. 그죠? 이 벡터 B에서 A를 빼면 이와 같이 A 끝에서 B 쪽을 향하는
그런 벡터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겠죠? 오케이? 이거는 뭐 단순한 거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이 벡터에 대한 곱셈. 자, 벡터에 대한 곱셈은 한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가 simple product. 어떤 벡터에다가 콘스탄트 K를 곱했을 때 그 벡터가 어떻게 되느냐.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거 뭐 가장 간단한 형태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될 또 프로덕트가 있는데 dot product 또는 이제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공식이죠. A.B는 AB 코사인 세타. 이때의 세타는 A라는 벡터와 B 벡터가 벡터 B가 짓는 각도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A 코사인 세타 곱하기 B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는 A 곱하기 B 코사인 세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죠? 묻는 거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 도트 프로덕트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는 데만 이용되는 게 아니고, 이 도트 프로덕트라는 이 특성이 전자기에서 아주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dot product라는 것이 이 프로젝션이라는 개념하고 좀 뭔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그래서 A dot B를 하게 되면, 자, 여기 벡터가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A dot B를 시키면 그 결과는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가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A dot B를 A하고 B 코사인 세타로 생각을 해보자고. B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B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오겠죠. 그죠? B 코사인 세타. 요게 지금 세타라는 얘기죠. 이게 세타라는 얘기. 거기에다가 A라는 크기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면 이만한 길이의 결과 값이 나온다고. 그죠? 자, 요거를 생각해 보자고, 요거를. A 코사인 세타. 지금 이게 세타란 말이에요. 그럼 A 코사인 세타를 하면 A 코사인 세타의 크기는 얼마큼 나오겠어요? 이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직각이니까 수선을 여기다 내린 거예요.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A 코사인 세타를 하면 요만한 길이가 나와요. 거기에다가 이 B만큼의 크기를 갖다 곱하면 이 결과는 이만한 크기가 나오겠죠. 물론 요 크기와 요 크기는 서로 이 꼴이겠지. 자, 여기서 이 B 코사인 세타라는 요 길이는 우리가 수선어 발을 내려서 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벡터를 놓고 이 위에서 빛을 쪼이게 되면, 여기서 빛을 쪼이게 되면, 빛을 쪼이면 밑에 나타나는 요 그림자의 길이, 이 그림자의 길이가 이 B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평면에다가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 평면에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빛을 쪼이면 이만한 그림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림자가 나타난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왜 그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도트 프로덕트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이 프로젝션해서 나타나는 결과, 프로젝션을 해서 어떤 빛을 쪼여가지고서 나타나는 그 길이, 크기, 그거를 이 도트 프로덕트의 어떤 그 개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뭐 지금 당장은 그냥 이게 코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왔지만 그것이 이와 같은 어떤 빛을 쪼이는 프로젝션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기까지만 우선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A 벡터, B 벡터 주어졌을 때 만약에 이거에 대한 A.B를 한 거하고 이와 같이 주어진 A 벡터, B 벡터에 대한 도트 프로덕트를 시켰을 때 이 결과와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의 관계가 있겠지? 그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기학을 할 때에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단순한 계산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단순한 계산도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까?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계산은 할 수 있어도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기학에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 다른 과목은 보이는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회로를 만든다든지 디지털 서킷을 구성한다든지 다른 건 다 보인다고. 근데 전자기학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또 특히나 또 안 보이는 거를 하면서도 사용되는 또 수학적인 도구는 또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인데 지금 공업수학도 배우고 있을 거예요. 공업수학, 미분적 분학이라든지 또는 선형대순위 이런 거 배울 텐데 그 이외에 또 필요한 수학이 상당히 많아요. 전자기학에서 배우는 수학의 영역이 어느 과목보다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벡터 프로덕트 또는 크로스 프로덕트 얘기하죠. 자, 이것도 이와 같은 공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어요. 그죠? A 크로스 B 하면, 어떤 방향과 크기가 이렇다. 이거죠. 자, 요거는 사실, 요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크기만 한번 따져보자고. 벡터 A 크로스 B. 이 크기는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는 A 크로스 B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B 곱하기 A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요게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자, 여기서 B 사인 세타라고 하면, 요게 지금 세타란 말이에요. B 사인 세타라고 하면, 이 그림에서 어떤 거가 돼요? 이 높이가 되겠죠. 그죠? 자, 이 높이 곱하기 A의 크기, 밑변. 그럼 뭐가 나와요? 이와 같은 면적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 순서를 바꿔서 이번에는 B 곱하기 A 사인 세타. 요걸 가지고 따져보죠. A 사인 세타를 하면 어떤 길이가 나오게 돼요? A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A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세타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나오겠죠. 이거 곱하기 B. 그러면 요 면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의 그 결과의 크기는 이와 같은 면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면적이 된다. 지금 여기서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면적이라는 개념이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사용했던 프로젝션과 같이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을 할 때에 사용되진 않아요.
이건 뭐 크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그냥 알고 넘어가면 돼요. 뭐 이와 같은 개념이 다른 데서 이렇게 응용된 예는 없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요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를 시켰을 때 요 벡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이거는 이렇게 잡으면 돼요. A에서 B 방향으로, 벡터 A에서 B 벡터 방향으로 오른 나사를 돌렸을 때 진행하는 방향이 요 벡터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A에서 B 쪽으로 스크루를 이렇게 돌린다고. 오른 나사를 돌려야 돼요. 왼 나사를 이렇게 돌리면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겠지? 오른 나사를 돌리면 이렇게 하면 위의 방향으로 진행하겠지? 그 방향이 요 벡터 방향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벡터 곱하기 이거 하면 어느 방향이 나오겠어요? 자, 이 평면상에 존재하는 벡터예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어느 방향이 나오겠어요? 튀어 나오는 방향. 즉, 이 방향이 나오겠지. 그죠? 자, 방향을 바꿔서 벡터가 이 방향이에요. A 크로스 B 하면 어느 방향이 나오겠어요? 왜? 돌리는 건 항상 이 방향이라고 했지. A 크로스를 B를 시키면 A에서 B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A 끝에서 B 끝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면 어느 방향 나와요? 나오는 말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방향은 이제 다 나오는 방향이고 크기는 달라질 거예요. 그죠? 짓는 각도에 따라서. 이때는 요 각도가 이게 이제 세타 AP가 되겠죠. 그죠? 지금 여기 이제 right hand rule이라고 그래가지고 A 크로스 B 하면 엄지 손가락 방향이 요 방향이다. 이걸 보여주는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오른손 법칙을 계속 사용할 거예요. 오른손 법칙을. 왜냐하면 이 좌표계를 나타낼 때에 right handed coordinate 시스템이 있고 left handed coordinate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책은 right handed coordinate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수 좌표계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우수 좌표계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x 크로스 y를 하면 g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좌수 좌표계로 만들어진 코디네이트에서는 x 크로스 y를 하면 마이너스 g 방향이 나왔더란 말이에요. 그때는 왼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른손, 왼손, 그거를 손을 가지고 계산할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오른 나사를 돌려보면 그 방향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벡터 A와 B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시키면 방향은 요 방향이 되고 크기는 요 면적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이 벡터나 이 스칼라 곱에 대해서 몇 가지 공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트리플 프로덕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트리플 프로덕트에 대해서. 자, 이와 같이 A dot B cross C. 자, 이와 같은 계산을 한다고 하면, 먼저 계산을 하는 거는 이 가로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죠? 자, B 크로스 C 하면 이 결과는 벡터가 나오게 돼요? 아니면 스칼라가 나오게 돼요?
B 크로스 C 하면 이와 같은 크로스 프로덕트를 시키면 벡터가 나오죠. 그죠? 자, 요거 계산하면 벡터. 그 벡터와 A 벡터를 덧 프로덕트 하면 결과는 스칼라. 그래서 스칼라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코로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똑같고 뭐 풀어보면 똑같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 이 공식을 뭐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와 같이 세 개의 벡터를 이렇게 곱하는 뭐 그런 프로덕트도 있다. 그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고 이와 같이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 B 크로스 C, A 크로스. 자, 이거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결과는 벡터가 나오겠죠. 그 벡터와 이 벡터를 계산하면 당연히 벡터가 나오는데 이와 같은 세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풀어서 이렇게 쓸 수는 있다 이거죠. 뭐 이 공식도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될까? 우선 여러분들 이 식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립을 한다. 안 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선 이제 이 가로 안에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B.C 하면 뭐가 나와요? 스칼라가 나오죠.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어느 때 사용돼요? 벡터와 벡터. 그죠? 벡터와 벡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식은 틀린 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틀린 식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벡터 알제브라예요. 벡터 알제브라. 벡터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 곱셈은 덧 프로덕트, 또 크로스 프로덕트. 지금까지 여기까지 벡터 알제브라를 이제 배웠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 좌표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좌표계. orthogonal coordinate syst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orthogonal이라는 거는 서로 이제 직교한다, 직각을 이룬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은 이 좌표들이 서로 직각을 이루는 그런 좌표계를 다루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좌표계를 배워왔지만 배운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와 같은 X, Y, G로 나타내지는 카티전 코디네이트 시스템. 두 번째는 원통 좌표계, 구좌표계 세 개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 전자기하학에서도 주로 이제 세 개의 좌표계만 다루게 돼요. 그렇지만 이따 보면 알겠지만 좌표계가 세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열 몇 개도 있고 막 그래요.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다루게 된 것이 이 카티전 코디네이트. 이 카티전이라는 거는 사전을 찾아보면 데카르트 학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거기서 유래가 된 좌표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이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는 베이스 벡터가 x, y, g다.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디퍼런셜 아까 이 벡터의 어떤 벡터를 나타낼 때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벡터는 이 DL이라는 이와 같은 미소 길이의 벡터를 X좌표, Y좌표, G좌표로 이와 같이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죠. 이때 이 D라는 거는
디퍼렌셜의 약자예요. 디퍼렌셜. 디퍼렌셜,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수학을 배웠겠지만 인크리멘털이라는 게 나오고 디퍼렌셜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 델타 X다. 이 델타 X라는 거는 어떤 임의의 길이를 갖고 있는 거를 나타낼 때 우리가 델타 X라고 그러죠. dx라는 거는 이 델타 X가 극한적으로 0으로 가까이 갈 때, 0에 가까이, 즉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거를 우리가 dx라고 나타내요. 그러니까 dx라는 것은 극한적인 길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길이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서는 이 d는 dx 하면 differential length고 이 델타는 incremental length를 얘기해요. incremental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유한한 길이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좌표계에서 이 differential length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X방향 쪽에 differential length, Y방향 쪽에 differential, G방향의 differential.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differential area라고 해놓고 이 ds가 이 s자가 이게 볼드 페이스예요. 이거 벡터라고요. 이 ds라는 거는 여지껏 우리가 알고 있기는 면적하면 뭐 가로 세로 5m 하면 25m 스퀘어다 그러죠. 스칼라라고 그러죠.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면 벡터라는 걸 배우게 돼요. 면 벡터라는 거. 즉 뭐냐면 자, 이와 같은 이제 저기 지금 정육면체가 나와 있는데 이 정육면체에서 지금 정육면체가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냐면 dx, dy, dg로 되어 있어요. dx, dy, dg. 그럼 요거의 최적은 dx 곱하기 dy 곱하기 dg가 되겠죠? 네? 최적은 이렇게 돼요. 최적은. 실제로 최적이 있어요, 없어요? dv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리미트라는 얘기예요. 극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눈에 보일 만한 최적은 아니에요. 개념적인 최적이죠. 하여튼 그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면이 몇 개냐면 정육면체니까 면이 6개죠. 이때의 differential area를 어떻게 define 하냐면 윗면에 대한 differential area는 면 벡터를 G방향 면적의 크기는 dx 곱하기 dy. 이때 이 G 벡터의 방향은 이 임의의 최적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을 포지티브 방향으로 잡아요. 나가는 방향을 포지티브 방향. 수직으로 나가는 방향을 포지티브 잡는다. 예를 들어서 이 평면을 봅시다. 이 측면. 여기서 디퍼런셜 에리아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높이 곱하기 밑변이 얼마예요? dx 곱하기 dg가 되겠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방향이 어느 벡터예요? y 벡터죠. y 벡터. 요거를 전체를 ds, 요 면에 대한 differential area라 한다. 왜 면적을 가지고 면적을 벡터로 나타내느냐 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응용을 해보면 그런 걸 하려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물이 흘러가는 벡터가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벡터라. 어떤 이런 벡터가 여기에 내가 어떤 단면을 세웠어요. 여기. 이런 단면을. 그러면 이 단면을 통과하는 물의 양은 물론 시간에 따라서 이제 적분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단면을 통과하는 물의 양이 이 단면이 놓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겠지.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 단면을 통과하는 물의 양이 제로겠지. 그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벡터 곱하기 도트 프로덕트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벡터와 면 벡터가 수직을 이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벡터와 요 벡터가 면 벡터가 평행을 이루면 요 값이 얼마가 돼요? 요 벡터와 요 벡터가 같은 방향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돼요? 최대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벡터와 요 벡터가 수직을 이룬다.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수직을 이루면 지금 여기서 이 면 벡터의 방향은 요 방향이겠죠. 그죠? 요 방향이겠지. 그죠? 네. 지금 뭐냐면 요 벡터와 면 벡터의 방향이 같은 방향일 때 최대로 물이 흘러나갈 거라 이거죠. 이런 계산을 말이 필요 없이 수식으로 계산을 하려면 이 면 벡터의 방향을 디파인 해줘야 되겠지. 그런데 사용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디퍼런셜 에리어의 이 벡터 방향은 이런 최적의 경우에서는 나가는 방향이다. 그 다음에 이 카테준 코디네이트에서는 디퍼런셜 볼륨은 이렇게 나타낸다. 또 포지션 벡터는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뭐 최적이나 면적.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면적을 구한다고 하면 이와 같이 dy, dg를 적분을 하면 y0, g0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앞에 사실은 크기가 1이라는 함수를 적분하는 거예요. 크기가 1이라는 함수를. 이게 좀 숨어있는 내용이죠. 오케이. 자, 이 카테준 코디네이트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좌표계가 이 cylindrical coordinate system. 원통 좌표계. 원통 좌표계의 베이스 벡터는 r, phi, g죠. 그죠?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죠. r, phi, g. 이 r이라는 것을 우리가 radial distance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phi는 azimuth angle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 phi라는 것이 어느 방향 쪽이냐면 이 x축으로부터의 방향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x축으로부터의 방향이다. 자, 이때의 differential length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의 differential length, dl은 자, 봅시다. 자,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림을. 자, 여기에 이와 같은 디퍼렌셜 볼륨이 있어요. 이 디퍼렌셜 볼륨이.
그러면 이 디퍼런셜 볼륨의 최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면적을 구하고 이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겠지. 자, 이 면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dr이라는 거는 단위가 뭐가 돼요? mks 단위에 의해서 이 dr이라는 것은 바로 미터가 되겠죠. 자, 요 길이는 이게 지금 r, phi, g인데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지금 요 각도가 이 각도가 d phi 각이거든. 이게 d phi라고요. 이게 d phi고 요 길이가 r이면 요 호의 길이는 r d phi가 되죠. 그죠? 그때 이 phi는 우리가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라디안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호의 길이를 구할 때 편리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r d phi가 된다. 그럼 요 면적이라는 것은 dr 곱하기 r d phi. 요 길이는 얼마예요? 지금 요 길이가 dr이기 때문에 이 길이나 똑같아요. 그죠? 요 축으로부터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r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r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높이는 dg, r, phi, g에서 g축이죠. 이 dg의 단위는 뭐예요? 이것도 미터.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에다가 dg를 곱해주면 돼요. 단지 여기서 이 각도가 phi 라디안이기 때문에 d phi 라디안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r을 곱해줘야 길이가 되죠. 그죠? 그래서 differential length,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이 differential length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나머지들은 자동으로 얼마든지 이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 표면에 대한 differential area는 어떻게 표현될까? 이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죠? 요 길이는 r d phi. 그죠? dg.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벡터의 방향은 이 면의 면 벡터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이죠. 자, 여기서 나오는 방향이 어떤 거예요? r, phi, g에서 나오는 방향이 r 방향. 그러니까 r. 그죠? 자, 요 위에 여기에서의 면 벡터의 방향은 위로 향하기 때문에 g 방향. 오케이? 이쪽에서는 요 면의 면 벡터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5 방향. 이쪽으로 향하는 마이너스 5 방향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쪽이 5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5 방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differential length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놓고 뭐 differential 보려면 이것들을 곱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포지션 벡터 R1.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R1인데. 포지션 벡터를 보면 결과를 보면 3차원인데 항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아까 이런 직교좌표계의 경우에는 포지션 벡터가 X방향, Y방향, G방향 3차원이기 때문에 세 개가 다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포지션 벡터 R1이 이거하고 요거의 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3차원 좌표상에서의 어떤 임의의 점이면 세 개의 항이 세 개의 코오디네이트로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왜 이렇게 얘기 드냐면, 이 R이라는 요 벡터가, 이게 XY가 포함되어 있는 벡터예요. 왜냐면, 이 축상에서, 이 축에서, R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는 이쪽 방향이고, 여기서는 이쪽 방향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벡터가 2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요 2차원 벡터와 1차원 벡터를 합쳐서 3차원점을 나타낸다. 오케이? 이와 같은 원통 좌표계는 주로 어디서 사용되냐면, 원통 좌표라는 거는, 어떤 축 대칭의 문제. 축 대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 이와 같은 선분에 전류 I가 흐르고 있다. 그죠? 전류 I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요 점에서의 벡터의 크기와 요 점에서의 벡터의 크기가 어떨 것 같아요? 같게 되겠죠. 또 요 점과 요 점이 서로 대칭으로 같겠다. 또 요 점과 요 점이 대칭으로 같을 거라. 또 요 점과 요 점이 대칭으로 같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무슨 좌표계를 사용하냐면 원통 좌표계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야 편리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챕터 1에서도 봤던 식인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 주변에 이와 같은 필드가 만들어진다. 자,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느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이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하여튼 뭐 이와 같이 나타낼 때에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 상당히 편리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점에, 요 모든 점의 벡터를, 이와 같이, 모든 점의 벡터를 이와 같이 하나의 항으로 나타내는 게 얼마나 편리하게 돼요. 만약에 요거를 말이죠. 요거를 XYG로 나타낸다면 상당히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축 대칭의 문제는 원통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그리고 여기 뭐 간단하게 예를 나타냈지만은 뭐 원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디스크의 면적을 구하는 거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뭐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냐면 아까 봤던 이 디퍼런셜 랭스를 적분해서 구하는 거예요. dr, rd phi dg. 이 그림을 보면 rd phi를 적분하고 rd phi dr. 그죠? 즉 이와 같이 이 적분할 때는 앞에서 봤던 이와 같은 디퍼런셜 랭스를 조합을 해서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spherical coordinate, 구좌표계.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좌표계예요. 구좌표계. 자, 이 좌표계는 어느 때 사용되냐면 이 좌표계는 점 대칭일 때. 자, 봅시다. 여기에 전화를 이렇게 플러스 Q라는 것을 놓게 되면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 점의 벡터와 이 점의 벡터가 대칭적으로 같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 점의 벡터와 이 점의 벡터가 같을 거라는 것은 풀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필드 분포가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구좌표계를 사용하면 좋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구좌표계에서 사용하는 베이스 벡터는 r, theta, phi. 여기서 이 phi는 아까 사용했던 rho phi g의 그 원통 좌표계의 phi하고 똑같아요. 자, 이 세타 방향은 G축으로 붙이는 각도예요. 요 방향이에요. G축으로부터.
이 파이 방향은 X축으로부터 짓는 각도 방향. 오케이? 이 R는 원점으로부터 정해지는 방향이 돼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에서 기억해 놓을 것이 differential length인데, differential length.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최적이 있어요. 이런 최적이 있다. 자, 요 최적의 부피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하면 되죠? 그죠? 아니면 이 길이 요 길이 해서 밑면적 곱해서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나오겠지. 자, 그럴 때에 자, 요 길이는 요 변의 길이는 dr이 될 거라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r이라는 요 r이라는 것이 이게 거리에 관한 변수이기 때문에 r 자체가 벌써 유니트가 미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터라고요. dr도 단위가 미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요 길이는 r 시타 파이를 보면 요거는 이 d 세타가 짓는 호의 길이거든.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d 세타에다가 뭘 곱하면 되겠어요? r이라는 거 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길이는 r 곱하기 d 세타다. 이 길이는. 여기 써 있네. 그죠? 이 길이죠.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는 요 벽에 길이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10도일 때. 90도일 때면 XY 평면이잖아요. 그죠? 이게 90도일 때는 요 길이가 최대가 되고 0도일 때는 0이 된다고. 그런 함수가 뭐 있어요? 사인 함수죠. 그래서 사인 파이를 곱한 거예요. 여기다가. 오케이? 그래서 사인 파이를 곱한 거예요. 이거를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식이 이렇게 만들어졌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부피를 구해보면, 그래서 각 변의 길이를 이렇게 나타낸 게 바로 요거죠. differential length죠. r 방향의 길이. 또 여기 r d 세타라는 것은 요 길이죠. 요거는 요 길이죠. 그래서 아까 다른 좌표계와 마찬가지로 다른 거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것들의 조합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면의 면 벡터는 어느 방향이에요? 요 면의 면 벡터의 일단 크기는 이거 길이 곱하기 요 길이죠. 요 길이는 r d 세타. 요 길이는 요거죠. 자, 여기에 그럼 면 벡터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 될까? r 시타 파이 중에 어떤 게 될까? 요 면의 면 벡터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죠. 그죠? r 방향이죠. r 방향. 그죠? 자, 그 다음에 포지션 벡터. 자, 요 벡터라. R1 벡터, 요죠. 자, 요 점을 나타낼 때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아까 마찬가지로 아까는 3차원 위치를 두 개의 유닛 벡터로 나타냈죠. 이제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R 벡터 자체가 이 단위 벡터가 이게 3차원 단위 벡터예요. 그죠? 여기 때는 R 벡터가 요 방향이고 요 점이면 이 방향이고. 그죠? 그래서 요 자체가 이게 3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구좌표계에서의 포지션 벡터는 이와 같이 하나의 항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세타와 파이라는 각도는 어디다 써먹는 거냐? 이게 정해져야 요게 정해지겠죠. 그죠? 여기 표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요게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와 같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이제 이 전화가 놓이게 되면 이 주변에 필드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 필드가 이와 같이 구좌표계를 사용하면 마치 하나의 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벡터 방향을 원통 좌표계로 나타낼 수 없어요. 그죠? 또는 아까 카티전 코디네이터로 나타낼 수도 없어요. 나타내려면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점대칭의 문제의 경우는 구좌표계로 나타나니까 이와 같이 하나의 항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 이 최적 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differential length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의 differential length의 곱으로 우리가 최적을 적분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이 세 개의 좌표라는 것은 하여튼 어떤 점의 좌표를 나타내기 위한 거라 이거죠. 또는 어떤 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거라 이거죠. 이것들이 단지 좌표계를 달리 써서 달리 표현이 된 거지만 사실은 같은 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변환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좌표계 간에 이제 변환식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간단한 거 하나만 내가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변환식을 다 외우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 써야 돼요. 필요할 때 만들어 써야 돼요. 자, 이거 하나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게 보면은 X방향의 유닛 벡터는 이와 같이 원통 좌표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원통 좌표계로. 자, 봅시다. 여기 지금 X축, Y축이죠. 여기서 요 위치에서의 X벡터는 자, 원통 좌표계로 나타내려면 원통 좌표계의 방향으로 분해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원통 좌표계로 분해를 했어요. 이거는 파이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 방향이죠. 그죠? 네. 여기는 R 방향.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분해를 하고 보니까 요거는 크기가 얼마예요? 사인 파이죠. 이게 지금 파이거든. 이게 파이고 파이니까 요 길이가 사인 파이고 방향이 마이너스 파이 방향이라 이죠. 그래서 요게 나오죠. 그럼 요 방향은 이거 코사인 세타. 그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요 점에서의 그러면 요 점에서의 그 R 벡터를 이 점에서의 R 벡터를 X 벡터를 원통 좌표로 나타내면 뭐가 되겠어요? 요 점에서의 X 벡터를 요거죠, 그죠? 네. X 벡터를 원통 좌표로 나타내면 뭐가 될까?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이기 때문에 각도를 0을 대입하면 얘는 없어지고 이것만 남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생각해보면 알지? 자, 요 점에서의 그 X방향, X 벡터는 요거죠? 그 원통 좌표가 나타나면 요 벡터가 바로 R 벡터잖아. 파이 벡터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요 점에서의 그러면, 요 점에서 R 벡터를, 이 점에서의 R 벡터를 카티전 코디네이터로 나타내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그죠? 요 점에서의 그 R 벡터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냥 각 그 좌표계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식을 만들면, 이 책에서 나오는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공식을 외우려면 impossible 하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샘플로 하나의 그 다른 좌표계를 나타냈는데 elliptic cylindrical coordinate UVG예요. 지금 요게 지금 elliptic cylindrical coordinate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 U0 1, 2, 3 여기 V0 1, 2, 3 이렇게 나타나는 좌표계도 있고 또 이런 좌표계 또는 이와 같은 좌표계 뭐 무수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뭐 이 책에서는 세 개의 좌표계만 사용할 겁니다.